민주당도 지금 겁내한다라는 거죠. 7,800억이 국민들 머리에 박히고 가슴에 꽂히니까 이 액수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정치적 방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장에요.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라는 박철우가 지금 임명이 됐습니다. 자, 대장동 항소 포기 실무 전반에 관여한 인물입니다. 대장동 수사팀이 항소 제기 방침을 대검에 보고했지만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해보라라고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주장한 바 있죠. 그 대검의 반부패부장이 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은요, 이번 항소 포기의 범죄 키맨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정책 기조 속에서 법무부 대변인으로 활약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입으로 활동한 추빠죠, 추빠. 완벽한 정치 검찰입니다. 자, 박철우를요 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다라는 건 항소 포기 범죄를 다 덮겠다라는 뜻이고, 항소 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정부의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뭐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친 셈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인사를 계기로 추가 사태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관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요, 민주당과 관련된 형사 사건들 덮겠죠. 야당을 탄압하는 수사는 덮어 씌우겠다라는 겁니다. 후한무치, 막장입니다. 막장. 이쯤 되면 막 나가는 거지요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자,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7,800억 대장동 범죄 수익을요 그대로 두고 김만배랑 남욱이랑 강남에서 건물주로 떵떵거리면서 살게 하느냐, 아니면 소급이라도 국민의 몫으로 되찾느냐, 그러니까 정의냐 방치냐, 그 둘만 남았다라는 거죠. 자,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에요. 7,800억대 범죄 수익 가운데 1심에서 추징된 473억 고작 그거 말고는요, 나머지가 항소 포기로 인해 가지고 다퉈볼 길이 막혔습니다. 그대로 그들의 주머니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여기에 더해 가지고 민주당은요, 법원이 인정한 범죄 수익은 1,128억 분이다 라면서 수치를 축소하고 희석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심은 다르게 반응하고 있죠. 여론조사에서요, 민주당의 42.2%, 국힘의 39.6% 지지를 보내면서 2주 전까지 10% 가까이 벌어졌던 격차를 순식간에 오차 범위 내에 접전으로 좁혔습니다. 항소 포기 적절성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가 56.2%, 적절하다가 37.5%보다 크게 앞섰습니다. 자, 민주당이 만든 불의에 국민이 직접 심판을 시작한 것인데요. 이 상황에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 사실상 마지막 우리의 안전핀인 겁니다. 현행법으로 막힌 이 길을요, 소급 입법으로 뚫겠다라는 거죠. 똑똑합니다. 7,800억 전액을 환수하자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대장동 공화국이다라고 조롱을 끝내는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이다라는 거죠. 자, 항소 포기가 만들어낸 법치 붕괴, 그리고 7,800억에 대한 방치의 구조, 대장동 일당의 노골적인 탐욕과 민주당과 법무 라인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특별법이요, 왜 민주당이 만든 불의를 걷어낼 유일한 방법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이 싸움이요, 이재명 탄핵의 출발점인지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 대통령 자리에 앉은 지 170일째입니다. 영상이 나가는 날은 171일째겠죠. 입법부를 장악하고 행정부까지 장악해서는 이제는 대한민국 법까지 뒤틀고 흔들고 있죠. 자기 건물에 특정 국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현수막으로 제작해서 달았다라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건물주가요,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우파 유튜브 탄압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강한데요, 수익 제한 걸리는 건 빈번한 일입니다. 특정 국가의 명예훼손을 한다라는 이유로 언어에 대한 제한도 많이 걸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 참여가 매우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브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댓글 참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장동 사건에 관통하는 문장은 뭐 이미 잘 알려져 있죠. 이재명만 되면 8년만 살 것도 3년 안에 끝낸다. 녹취가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이재명 입에서 나온 거짓된 조각들을 모아만 봐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김만배, 이재명 찐찐입니다. 이 김만배 오만한 장담. 이재명만 대통령 되면 나는 임기 내에 3년만 살고 나온다. 그냥 술자리 농담 아니고요. 정권, 검찰, 법원을 지 머릿속에 다 그려놓고 계산을 하고 한 발언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금만 촉을 세워서 지켜보시면요. 이재명과 민주당의 입에서요. 김만배라는 이름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를 뒤로 숨기고 김현지처럼 자꾸 들이미는 이름은 남욱, 대장동 일당의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남욱으로 이렇게 프레이밍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언론도 그렇게 남욱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김만배가 5천만 원 투자하고요. 배당금 1990억 원을 취했습니다. 분양 이익은 3,690억 원을 취했고요. 수수료로 140억 원을 챙겼습니다. 토탈 5,823원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는데요. 이 대장동 일당 중에 가장 많은 범죄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것만 봐도 권력가 찐찐이다 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죠. 그리고 그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자금은요. 부동산으로 빠르게 변환했습니다. 김만배는요. 서울 목동에 집 사고요. 빌라만 8채 샀고요. 중랑구에 건물 샀고요. 경기도 수원에 토지를 사들였습니다. 남욱도 뭐 마찬가지죠. 강남 건물 쇼핑했습니다. 남욱은요 300억짜리 강남 역삼동 건물 매입했는데요. 현재는 시세가 올라서 500억 정도의 거래가 된다라고 합니다. 대장동 일당들이 구입했던 부동산이요. 지금 현재 시세가 많이 올라서 그때 챙겼던 범죄 수익 플러스 알파가 됐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 청년들은 종잣돈 만들기까지가 힘이 들어가지고 그 대출 생각하고 있고 집 하나 사기까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들은 범죄 수익으로 돈을 또 불렸다라는 겁니다. 지금 벌어진 일들을 보면요. 헛바가 헛떡 뒤집어지죠. 자, 민간업자들이 챙긴 수익이 7,800억 원대, 1심이 인정한 추징금은 473억에 그쳤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8년이 맥시멈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남욱은 추징금 0에 징역도 없습니다. 나머지 수천억에 대해서요. 범죄 수익 여부를 다퉈볼 기회 자체를 삭제시켰기 때문에 오롯이 대장동 일당들의 돈이 됐다라는 거죠. 심지어 현행 구조에서는요. 항소 포기와 함께 동결됐던 자산이 풀려가지고 지금 대장동 일당들에게 귀속될 수 있다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죠. 빠르게 현금화하기 위해서 남욱은요. 지금 현재 건물을 내놨다라고 합니다. 딱 김만배가 꿈꿨던 시나리오가 아닐까. 형량은 최대 8년, 상한선이 고정됐고요. 수천억대 부동산, 현금은 강남, 투기 쇼핑 결실로 남는 구조. 잘 해볼만 합니다. 자, 여기에 정권 핵심과 법무라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국민들이 눈을 뜨고 지켜봐야 되겠죠.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요. 이 노만석과의 텔레그램 통화를 감춘 채 12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결소위에 출석해가지고 노만석과 통화는 한 번밖에 안 했다. 단 한 번이다 라고 강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일반 통화는 한 번이었고 텔레그램 메시지로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만석에게 신중하게 생각하라라고 하면서 3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 3가지가 항소 포기가 아닌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요. 국회에서 증언한 게 위증이다라는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자, 사후에 보고받았다라는 대통령실 해명도 사실상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죠. 대통령실의 라인들이요. 이재명의 대장동, 쌍방울,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뭐 등등등 8개 사건의 12개 혐의에 5개 재판을 맡고 있었던 변호사들로 포진됐다라는 거죠. 결국 이 흐름이 가리키는 지점은 하나입니다. 이 정도면 누군가 어딘가에서 항소 포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상진 성남시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요.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자,
성남시는요, 고발장에 이렇게 적었는데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다. 성남 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다. 라고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요, 검찰, 법무, 대통령실을 향한 역추적 수사, 국정조사 요구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이요, 느닷없이 법원이 인정한 피해액은 1128억 분이다 라고 7천억대를 축소하기에 지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뭐 이 주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대장동 면죄부 만들기의 최종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검찰이 기소 단계에서 추징을 요구한 범죄 수익이요, 7,814억 원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뇌물로 인정됐는지, 어떤 부분이 형식 논쟁에 막혔는지를 다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800억 원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다퉈보려고 했는데 검찰의 공소 구조 자체를 항소 포기라는 한 장의 서류로 뽀개버린 겁니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의 몸통이고, 이거는 분명히 밝혀내야 되는 거고, 국민의힘과 함께한 토건 세력들의 부동산 비리다라고 이재명이 이야기를 하더니 항소 포기가 됐다라는 건 이 범죄의 몸통이 나이올시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똑같지 않을까. 더 기막힌 것은요, 여기에 정치가 개입하는 방식입니다. 자, 여론조사에서 국민들 56.2%가 항소 포기가 부적절하다라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은요, 원래 액수가 그 정도가 아니다, 검찰이 근거 없이 부풀렸다라는 식으로 논점을 슬쩍 흐리고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알죠? 강남 한복판에 서 있는 대장동 일당의 건물들, 수백억짜리 빌딩들, 이미 언론의 카메라에 다 찍혔습니다. 서류상의 숫자를 깎는다라고 해서 있는 건물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나경원 의원이 한 건 했는데요. 자,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 이거 친일파 재산 환수처럼 똑같이 해라 라는 겁니다. 자, 검찰의 항소 포기로 7천억이 넘는 돈을 이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넘겨줄 판이었는데, 이 절망적인 구조를 뒤엎을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예고한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입니다. 자, 대장동에 관련된 범죄 수익을요, 소급해서라도 전액 환수하고 동결이 풀어버린 재산 또한 묶어가지고 굳고, 즉 국민의 몫으로 되돌려 놓자라는 법안입니다. 박수는 쫙쫙쫙.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인데요. 소급 입법은 이미 민주당이 사용했던 카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안 된다,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과거의 친일파 재산 환수 특별법에서요, 민주당이 소급 입법을 통해 가지고 역사적 정의를 실현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한국판 적폐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민주당이 또 발을 뺀다,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안 된다라는 궤변을 놓다가는 국민들에게 몰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내놓은 이 특별법은요, 민주당이 만든 불의를 민주당이 치울 마지막 기회다라는 것으로 역공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집권하니까 대장동 일당들 형량 줄고 수익을 지켜줬다라는 프레임 완성을 시키는 국민의 힘이죠. 이 상태로 7,800억 김만배 남욱 계좌에 들어간다, 강남 부동산은 남는다, 민주당은요 범죄 수익 방조 정당이라는 낙인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략을 하면서 이 나경원 의원이 발의한 입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손을 같이 합시다 라는 손을 들게끔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 법안 발의에 앞장서야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이요, 김만배 일당의 패가 망신을 누구보다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허언이 아니다라고 하면 대통령실에서 직접 나서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 라면 모양이 맞다라는 거죠. 친일파 재산을 소급해가지고 환수했던 것처럼 대장동 범죄 수익도 소급해서 환수하면 그만인 겁니다. 그 기준 간단하게 니들이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주 힘들 겁니다. 이 국민들 앞에서 쇼란 쇼는 다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뭔가 법안이 세워지고 막 국정조사가 들어오고 이러면 이제 피할 길만 찾아지겠죠. 민주당이요, 지금 국정조사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자,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에 민주당이 먼저 국정조사 하자라고 막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거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조율이 안 된다라고 계속 빠꾸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민주당의 계산은 뭐였냐면요. 국정조사를 이용해가지고 검찰의 항의를 진압하면서 동시에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이 조작 기소됐다라는 주장을 하려고 그 틈을 찾았던 거죠. 그런데 속내는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조사를 안 하자니 항소포기 외압의 중심에 서 있는 게 이재명이다라는 국민적 비판을 오롯이 받을 것이고, 국정조사를 받자고 하니 수사 기록이나 내부 문건이나 지휘부 라인에 의해서 어찌됐든 저찌됐든 이재명이 조금이라도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죠. 도대체 누가 어디까지 개입했느냐라는 진실이 낱낱이 까발려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한다라는 거죠. 이 와중에 이재명이는요, 7박 10일 해외 순방으로 국내 여론이 들끓고 있는 와중에 자리를 비웠습니다.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거 민심 폭발하니까 자리 살짝 피했고, 그 사이에 중앙지검장 앉혀가지고 항명 검사들 강등시키고 대장동 일당들에게 현금 입에 딱 봉하고 시간 벌어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갔다 올 동안 좀 정리 좀 해, 이렇게 오더를 떨어뜨린 것이다 라는 거죠. 사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지금 민심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정치는 인식의 싸움이죠. 이 정도 인식이 형성됐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장동 항소포기 대통령실이 직접 관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 설명 없이 유야무야 덮는다라고 하면요, 그 침묵 자체가 간접 자백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악의 편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사태 속에서 국민의힘이요, 지금 전투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남욱 소유의 건물 앞에 가가지고요, 7,800억 환수하라라고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는요, 대장동 범죄 수익 이런 것보다 7,800억이 가슴에 꽂히고요, 머릿속에 콕콕 받칩니다. 열받죠? 7,800억. 이게 여론조사 수치를 뒤집고요, 국민의힘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힘이 됐다라는 거죠. 7,800억. 이거 국민들 돈인데 이거 남욱 주머니에 들어가고 김만배 주머니에 들어가고, 알고 보면 이재명의 아가리에도 들어간단다. 이것을 국민들에게 계속 각인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지율이 치솟는다라는 건요, 민심이 아직 보수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순간에 한동훈이가 또 튀어나오죠. 왜? 내부 총질자니까. 장애인 비하 프레임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자당의 대변인을 고발하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좋아할 만한 여성 혐오, 장애인 비하 이런 거 던지면서 정치 복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을 흔들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요, 이재명, 민주당, 김만배 일당만 웃습니다. 국민의힘은요, 이거 바로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김예지한테 이제 그만하라라는 경고장 날려야 되는 거고요. 국민들도요, 장동혁 당대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빨리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 때문에 죽겠다, 이재명 끌어내려야 한다, 재판 좀 열어달라라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법이 무릎을 꿇지 않고 재판만 재개되면요, 이재명이 탄핵이든 정권 교체든 정치적 심판이든 뭐든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부터 김예지 더 까불지 못하게 국민들이요, 김예지 네가 잘못했으니까 입쳐 닫아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7,800억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범죄 수익 7,800억, 그거 범죄자들 입에 넣어준 거 너도 공범이지? 라고 지금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는 거죠.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겁내한다라는 거죠. 7,800억이 국민들 머리에 박히고 가슴에 꽂히니까 이 액수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정치적 방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얘들이 같은 편이다라는 거고, 얘들이 범죄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민심은 이미 부적절하다라는 평가를 내렸고요. 지지율은 치솟고 있습니다. 이 판을 되돌릴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은요, 나경원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뿐이다 라는 거죠. 결국 이 문제는요, 법조문이 아니라 정의감의 문제입니다. 친일파 재산은 소급해서 환수하는 게 정의고, 대장동 범죄 수익은 소급해서 환수하면 불이냐라고 민주당을 흔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만일에 민주당이 이 특별법 발의에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이재명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대장동은요, 민주당 체제 공모로 기록될 겁니다. 171일째 외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탄핵만이 답이다 라고 말이죠.
김영윤 TV였습니다.